한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불편하셔서 찾아주신 70대 어머님의 운동재활 수업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며 어떤 동작이 힘드신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릎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운동재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혜민이 항상 얘기를 드리듯이 우리 몸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면 불편한 문제가 발생된 부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근육들도 함께 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은 하지의 순환의 중요한 부위이므로 무릎뿐만 아니라 하지에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풀어주어 순환을 좋게 해주어야 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시간 많이 걸리시죠? 불편하신 몸으로 멀리서 오시기에 혜임에는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재활 수업은 일반 1대1 PT 수업보다 더욱 회원분과 밀착하여 수업을 하기에 회원분과 더 깊이 정들고 수업도 더 열심히 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관절 주변에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기 위해 허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허혈성 압박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보다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어 편안함과 동시에 통증까지 빠르게 경감시켜줍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여 긴장되고 긴장이 지속되면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대사적 산물이 축적되고 산화되며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고 피로회복이 늦어져 우리 몸은 계속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 실시하는 혜민의 허혈성 압박은 근신경 운동재활이라고 하는데요. 근신경 운동재활은 모세혈관의 확장, 혈류량을 증가시켜 체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고관절 주변을 어느 정도 풀고 난 후 무릎까지 이어진 허벅지의 바깥쪽 근육과 굳고 딱딱해져 있는 장경인대를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드립니다. 사실 허벅지 옆부분은 허혈성 압박으로 누르면 통증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어있는 곳을 압박하여 곡소 통증을 조금 얻어내면 감각신경, 중추신경, 뇌로 신호를 전달하여 굳어있는 주변 근육을 풀게 만드는 신경학적 반응을 잘 얻어내어 우리 몸의 셀프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이나 다른 물리적인 치료가 없어도 부작용 없이 우리 몸 스스로 우리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편하신 무릎 주변을 집중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임에는 팔꿈치, 팔뚝, 손가락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불편하고 굳은 부위를 아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아래 정경골근도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드립니다. 발바닥까지 풀어드리면 무릎 위아래 주변 근육들을 어느 정도 풀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 고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대퇴직근을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드립니다. 대퇴직근과 장경인대가 굳으면 무릎 순환을 방해하고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릎 주변을 압박하며 좀 더 집중해 풀어드립니다. 슬구이골 주변도 꼼꼼하게 압박하여 풀어드립니다. 무릎 뒤쪽도 붓고 물이 차거나 불편해 하셔서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드립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종아리도 순환이 안 되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풀어드리면 다리도 가벼워지고
아킬레스건도 풀어진답니다. 뒤꿈치는 항상 굳어 있는 곳이기에 하지를 풀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발바닥까지 양손으로 압박하여 풀어드립니다. 다리 전체를 풀어드릴 때 마지막 단계는 발가락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발가락은 우리 몸 끝에 있어 혈액의 원활한 유턴을 위해 꼭 풀어 주어야 할 부위입니다. 이렇게 다리 전체를 풀어드리고 심장에서 다리의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 횡격막을 풀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횡격막 주변이 굳어 계신 분들은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데 심장에 부담이 많습니다. 횡격막과 함께 장을 풀어주시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신답니다. 장에서는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며 요즘 장 뇌의 커넥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좀 풀어드리고 다음으로 스트레칭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 수업을 시작합니다. 헤이맨이 운영하는 운동재활센터에는 운동재활 장비인 파워플레이트가 있어 효율적인 스트레칭을 위해 파워플레이트에서 스트레칭을 실시해 봅니다. 먼저 무릎과 허벅지 앞부분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지도사가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면 정확한 자세로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요근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몸이 많이 굳어 계시기에 가동 범위를 확인하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도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야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몇 번 자세를 잡아드리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반대편도 조심스레 자세를 바꾸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파워플레이트를 이용한 스트레칭은 진동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고유 수용 감각을 활성화시켜 불안정한 자세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골반 주변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허리와 고관절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헤이맨이 실시하는 스트레칭은 신경촉진법 스트레칭과 경타법 등 혈액순환과 구동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이어서 골반과 허리, 뒤 옆부분에 대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스트레칭은 누워있기에 척추의 압력이 적고 직접 실시하지 않고 지도사가 도와주기에 심적 부담이 덜해 스트레칭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스트레칭은 한쪽이 굳어있다고 해서 한쪽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쪽을 함께 해주시며 서서히 밸런스를 맞춰 나갑니다. 이어서 봉공근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누워서 실시하는 고관절 골반 스트레칭은 좌우, 바깥쪽, 안쪽, 사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고관절 골반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리에 부정렬과 변형이 많으신데 이는 과사용과 편향된 사용으로 인해 골반에 변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퇴근막 장근을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목을 잡고 가볍게 허리를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형 운동 재활 방법인 골반 좌우 신전 운동을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하지 못하시고 뻣뻣하셔서 스트레칭을 조금만 해드려도 아파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에 가동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혜민이 소개해드리는 운동재활 수업처럼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혈성 압박 또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있는 몸을 어느 정도 풀어 우리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들고 운동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굳어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동만 실시하시면 몸은 더 긴장되고 굳어져서 불편함이 빨리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이기기 위한 운동 재활은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행 습관을 바로잡는 걷기 연습을 실시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보행을 흐트러지게 걷고 계십니다. 흐트러진 보행은 몸 균형도 흐트려 재활에 있어 보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체중을 앞으로 뒤꿈치부터 내디디며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바른 보행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머니는 무릎의 변형에 골반의 후방경사로 내반슬의 다리 모양이셨습니다. 내반슬은 골반과 다리를 허혈성 압박과 스트레칭으로 풀어드리고 골반 운동과 다리 안쪽 그리고 정확한 자세의 운동이 쌓여 바로 잡힐 것이며 무릎 재활과 보행 연습으로 신체 정렬도 차츰차츰 바로 잡힐 것입니다. 반복된 보행 연습으로 어머니의 보행이 처음보다 좋아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보행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고치시며 걷기가 편해지신다고 좋아하십니다.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무릎 재활을 위한 하체 근력 운동은 의자에 앉아 실시하며 무릎과 허벅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무릎을 펴 힘을 주고 지도사가 무릎을 누르며 지속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도록 정적인 무릎 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적인 운동은 동작이 쉽고 운동 강도가 높아 무릎 재활에 효과적입니다. 지도사는 대상자의 다리를 두드리며 힘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합니다. 한 다리씩 정적인 근력 운동을 실시한 후 이번엔 두 다리를 한꺼번에 실시해 봅니다. 열심히 잘 하셨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동작은 앉아서 무릎 펴기 동작으로 정확한 동작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도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에게 맞는 부하를 주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지도사가 함께하는 밀착형 근력 운동은 대상자의 집중력을 높여 원하는 부위에 빠르고 정확한 근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는 최소 10회 이상, 20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는데 70에서 80대 노인들도 어느 정도 강한 강도의 높은 횟수를 실시해야지 10회 미만 4-5개 횟수는 노인들의 근력 향상에 택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화이팅 응원해드리며 무릎 펴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다리가 튼튼해지실 거라 동작을 설명해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다음 동작을 이어갑니다. 다음 동작은 앉아서 양무릎 펴기 동작입니다. 오늘은 오른발, 왼발, 양발 동일하게 20회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지도사와 함께 운동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근력 강화가 힘든 이유가 혼자서 한계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무릎 펴서 다리 들기 동작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건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고 무릎이 불편하셔서 신체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 무릎과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하복부와 장요근의 힘이 떨어져 다리를 들어 올리기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될 때는 주동근과 기랑근, 협력근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에 주변 근육들을 함께 움직이며 실시하는 운동도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셔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직 운동이 좀 더 남았는데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끝내시려 하네요. 힘이 좀 드시지만 무릎 바깥쪽과 안쪽 운동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바깥쪽 운동은 무릎을 펴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중둔근과 장경인대, 무릎 바깥쪽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며 보행 습관을 바로잡아 주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내전근, 무릎 안쪽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펴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주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안쪽을 강화시켜주어 보행을 안정감 있게 해주고 다리의 정렬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릎이 불편하신 70대 어머니에게 허혈성 압박을 통한 근신경 운동 재활, 스트레칭, 체형 운동 재활, 보행 연습, 하체 근력 운동 순으로 운동 재활 수업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안 좋아질 리가 없겠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혜미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학.